근데 이런 감정으로 시작하시는 여성분들이 다 비슷한 결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조금 더 이 남자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 남자의 공허함을 채워주게 되면 나도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 혹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, 그걸 이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자, 오늘 주제는 남자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진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뭐 여러분들이 잘해주면은 뭐 남자들이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헌신하면 헌시가 된다, 뭐 그런 말들이 있죠.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옳다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조금만 더 끝까지 보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말아야 되는구나,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관념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힐 거거든요. 그래서 꼭 오늘 영상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, 절대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남자한테는 그냥 아무튼 잘해주면 안 되는구나,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는 제발 않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.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시작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자,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결국에는 그 남자는 나를 굉장히 서운하게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들의 공통점, 그걸 제가 딱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. 분명 그 관계의 시발점이나 시작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위로해주고 싶다, 그 사람의 삶을 치료해주고 싶다, 그 사람을 아껴주고 싶다, 그 사람 옆에서 내가 좀 더 함께 해주고 싶다라는 어떠한 모성애라고 하죠. 그 모성애를 자극당해서 시작이 된 관계였을 거예요.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남자에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좀 드렸었냐면, 그 사연 속에 어떤 고민을 하시는 분은 남자친구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헌신을 했다고 했었어요. 근데 그 남자친구는 조금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은 자기중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을 만났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들은 난 너한테 정말 잘했고 난 널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을 붙이길 그냥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, 나는 정말 널 위해서 헌신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냥 너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내가 해준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. 저도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고민을 하시는 어떤 여자분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와, 진짜 되게 노력 많이 하셨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 과정에서 몇 달 동안 그 서운함이라는 늪에서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남자친구분은 자기가 일 끝나고 4시간, 3시간이 걸려서 너네 집 앞까지 와줬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, 나중에는. 근데 팩트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왔었던 거예요. 이 여자분은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 그냥 너 오늘 피곤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배려까지도 했지만, 그 남자분이 그 당시엔 미처 좋아했을 때는 그렇게 오갔었어요. 근데 나중엔 헤어져서 하는 말이, 야, 3-4시간에 걸려서 너 한번 보러 가고 그리고 너한테 기름값을 받았냐 뭘 했냐,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혹시 사연자님도 그 남자분의 처음 연애가 발전될 때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어떠한 동정심의 감정으로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었냐고. 근데 이런 감정으로 시작하시는 여성분들이 다 비슷한 결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조금 더 이 남자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 남자의 공허함을 채워주게 되면 나도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 혹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, 그걸 이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. 뭐 어떻게 보면 사랑이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. 자, 근데요, 제가 이 여자분한테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문득 스쳐보는데 이 사람이 참 나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.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정말 너랑 있으면 뭘 하지 않아도 힐링된다 유신아, 너랑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나한텐 너무 소중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. 또 하물며 어떤 연애를 돌이켜 봤을 때 혹은 다른 여성분들을 보면은 너랑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너랑 함께 있지 않는 시간에는 그냥 난 너무 외로워, 난 너랑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 심심해, 그냥 난 맨날 너를 보고 싶고 그냥 너랑 맨날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, 약간 이런 말을 일삼는단 말이죠. 근데 저는 제 여자친구의 말과 혹은 다른 사연을 들으면서 그 여자분들이 하는 그 어떤 투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. 분명히 그 남자친구도 이 여자친구에게 제가 제 여자친구에게 하는 것만큼 굉장히 잘할 텐데, 근데 왜 여자들은 이런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할까?
어떻게 보면은 제 여자친구는 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고요. 적어도 그런 어떤 서운함의 투정을 부리시는 분들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본인의 머릿속에는 당연해졌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게 되거든요.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. 우리 사연자님도, 그러니까 상담자님도 남자친구한테 정말 헌신을 했을 거고 남자친구한테 정말 잘했을 건데, 남자친구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우리 사연자님한테 그렇게 네가 해준 게 뭐 있냐, 난 정말 너한테 잘했고 나만 너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분명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왜 나는 다른 말을 들어야 되지라고 했을 때, 나라는 사람의 진심을 고맙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,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다. 그러면서 제가 더 이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,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거든요. 여러분들이 만약 20대 초반이라면 아직 이 얘기에 공감하긴 어렵겠지만, 적어도 20대 후반이시라면은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야만이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를 생각했을 때,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모성애가 자극이 되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그냥 불쌍해서, 그 사람이 조금 더 안타까워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 어떤 호의, 혹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해주는 배려, 아니면 사랑스러운 어떤 따스한 손길, 그런 것들을 꽤나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뭔가 굉장히 흑백 논리처럼 들리곤 할 거예요, 여러분들 귀에는.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, 자, 남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.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우리는 썸을 탔을 뿐인데, 본인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, 난 이런 뭐 아픔을 가지고 있고, 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, 어떤 비루한 스토리를 이렇게 늘어놓는다고요. 자, 그러면 이 남자는 과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했을까요? 여러분들을 뭘 안다고? 여러분들이 정말 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심리상담사인가요? 그렇지 않아요. 그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, 그걸 학습했기 때문이에요. 내가 여자에게 어떠한 마음을 얻으려면은, 아, 이런 거 얘기하면은 쉽게 넘어오는구나. 그러면 이제 이 여자친구분의 입장에서 어때요? 뭔가 나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,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뭔가 구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연애를 시작한단 말이죠.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게 돼요.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 그 사람은 그걸 곧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드라마틱한, 내가 이 사람의 삶을 구원해주면 이 사람도 나의 삶을 구원해주겠지, 그거 자체가 개소리라고요.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것들에 내 감정을 함부로 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? 제가 어떤 남자에게 정말 잘해줘도 괜찮은 걸까요?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은,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제발 만났으면 좋겠어요.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람, 혹은 직업적으로 뭐 뛰어난 사람, 아니면 전문직이 있는 사람, 그 사람들이 저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제가 말을 하는 이 존경이라는 거는, 아, 정말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, 아, 나도 그런 게 나는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러고 있네라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. 하물며 자기 관리가 됐든, 아니면 어떤 일상의 대화 속에서, 아, 이 사람은 참 굉장히 침착하네,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 휘둘리지 않네, 아, 이 사람은 되게 편향적이지 않네, 아, 이 사람은 언제나 굉장히 중도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뒷담을 까지는 않네, 그런 식으로 나에게 없는 것들이든, 혹은 나도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됐든 간에,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만날 때, 아, 참 이 남자 되게 존경스럽다, 그 감정이 들 거거든요. 그러면 적어도 그런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를 만날 때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도 기본적인 어떤 그 교양이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면 잘할수록 당연히 그 남자친구는 여러분에게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딱 하나만 기억을 하셔야 된다면,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연애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, 아, 내가 저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면 그 사람도 내 결핍을 채워주겠지,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얘기니까 그런 꿈 같은 환상은 제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, 이 얘기가 오늘의 주제예요.